안녕하세요. 글쓰는 푸들 동거 엄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의 독서 코너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에 집중하기보다는 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웹소설 작가 1일차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웹소설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찍으시는 푸들 동거 엄마는 에세이를 주로 쓰는 사람이 아니냐, 왜 갑자기 웹소설 작가 이야기냐라고 하실 건데, 제가 실은 글을 조금 처음에 입문하게 됐을 때 처음 배웠던 게 시나리오였고요. 그 다음에 썼던 게 소설이었고, 그 다음에 기사, 에세이 이런 순으로 조금 돌아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에세이, 그 다음에 소설을 조금 주로 쓰고 있지만 신기하게 제가 처음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인터넷에 뭔가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웹소설 사이트를 조금 이용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책까지 같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생태계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요즘에는 웹소설 연재하면 여러분들 딱 두 가지를 떠올리시잖아요.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 이렇게 두 가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웹의 소설을 연재했을 당시에는 요 사이트들보다는 다른 사이트들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이용했던 사이트가 조아라, 문피아, 로망티크, 북팔 이런 사이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서 무료 연재를 하면서 뭔가 인지도와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출판사와 컨택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으로 출간을 하는 이런 형태로 조금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과는 조금 연재하는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책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웹소설 작가 해서 연봉 1억, 월천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에 연재를 해야만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웹소설 작가로 데뷔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게 딱 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길이 여러 가지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물론 카카오 페이지에 런칭을 하고 뭐 기다무 이런 것들을 받아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벌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 같은 데 연재를 하기 위해서는 작가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출판사를 끼고 출판사와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제 심사를 넣고 그것도 승인이 나서 런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뭔가 웹소설 작가를 하고 싶고 연재를 하고 싶을 때 가장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루트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웹소설 작가를 어떻게 데뷔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반쯤은 경험한 그리고 웹소설 작가 1일차라는 책에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연재 사이트를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맨스 하면은 주로 조아라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성향 웹소설이라고 하죠. 뭐 무협이라든지 스포츠, 판타지 이런 것들은 이제 문피아를 많이 이용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곳은요, 그냥 가입만 하시면 바로 연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무료 연재를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될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연재를 하시면서 비축분을 계속 올리시게 될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선호작품으로 등록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위도 올라가고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판사로부터 계약을 하자는 연락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계약을 맺고 이제 전자책 형식으로 책을 발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뭐 리디북스와 같은 전자책 그런
플랫폼에 이제 입점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유료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 조건에 따라 얼마 대 얼마 이런 식으로 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금액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나의 월 수입, 부수입이 조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소설 작가 1일차의 허도윤 작가님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셨고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에 유료 연재는 안 하시고 계속 이제 단행본 작업만 하시면 작품 활동을 하시고 계속 이제 돈을 벌고 계시는 상황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차 작가로서 이제 내용들을 조금 많이 담아 놓으셨는데 저 역시도 그래요. 카카오 페이지랑 네이버에 들어가서 유료 연재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지가 않고 또 처음에 도전했을 때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도윤 작가님처럼 무료 연재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출판사와 계약을 하시고 전재차기를 발행하셔도 그거를 봐주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소설 작가 1일차에 보시면 이 허도윤 작가님이 처음에 이제 전자책으로 수입을 얻으신 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받으셨던 정산액이 70만 원대라고 하십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연봉 1억, 월천까지는 아니지만 첫 시작으로 내 부캐로서 70만 원대의 부수입을 올리는 건 사실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루트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경험을 덧붙여 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소설을 쓸 때 썼던 소설이 로맨스나 판타지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연재할 곳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제가 썼던 소설이 성장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일단 나오니까 그럼 로맨스 카테고리에 거짓말로 한번 올려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낚시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조아라에 연재했을 당시에 독자분들이 로맨스가 아니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봐주셨어요. 선호 작품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정액제로 이제 정산을 해주는 노블레스관에도 입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꾸준히만 할 수 있고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도움이 되는구나. 이걸로 계속 생활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발자국은 아니지만 처음에 발자국을 가볍게 띄고 싶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고 싶은 분, 데뷔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허도윤 작가님처럼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연재라는 형식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사실 있거든요. 저는 단행본 작업과 연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영화와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다 찍어놓은 다음에 개봉을 하고 상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앞에는 찍지만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면서 시청자들의 피드백이라든지 시청률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생중계처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맞으실 수도 있고 거꾸로 영화처럼 미리 다 찍어놓고 나중에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선보이는 게 힘드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연재에만 너무 목매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마음을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웹소설 작가 1일차라는 책을 제가 처음에 이제 구매를 해서 읽어봤을 때는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웹소설 작가로 데뷔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약간 궁금해서 읽어봤던 거였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조금 많이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웹소설 작가 하면 많은 분들이 독자를 생각해서 뭔가 뭐 긴 글은 못 쓰고 여러 가지 문학적인 느낌이 많이 떨어진다, 부족하다,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허도윤 작가님이 쓰셨던 작품의 일부가 이 책 안에 실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글을 굉장히 맛깔나게 잘 쓰시고 그다음에 자료 조사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역사를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소설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 그다음에 다양한 시대가 나타나서 웹소설로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작품성을 보여줄 수 있고 내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회 5,000자 이상을 쓸 그런 능력이 조금 없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고 뭔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재, 그 다음에 전자책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소설 작가로 5년 동안 살아남은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웹소설 작가 1일차 허도윤 작가님의 단행본도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웹소설 작가로 대박나기, 그 다음에 억대 연봉 벌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웹소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쓰면서 계속 뭔가 부수입 얻기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신다면 저는 너무너무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집필하시고 독자분들도 만나시고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의 독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와 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